자, 그럼 다음 소식 가볼까요? 지금 저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애틀란타 총격 사건 이후에 아시아계를 겨냥한 차별, 그다음에 중호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인터넷에 영상으로 올라오는데 보면은 뭐 그냥 길 가다가 막 때리고 그냥 동양인 가게니까 그냥 때려 부수고 진짜 이거는 맥락이 없어요. 맥락 없어요. 그냥 가다가 그냥 때려. 지하철역 안에서 아. 침 뱉고 욕하고 애들도 같이 있는 네. 상황에서 근데 그게 대부분 보면 어. 등치가 작거나 여성이거나, 여성이거나 여성. 할머니거나 어린이, 반격을 못할 만한 반격을 못할 만한 사람들한테 이런 짓거리를 한다는 거야. 맞아요. 그리고 양아치들이야. 뭔가 말하자면 무기가 없어 보이는, 소지품이 없어 보이는 사람한테 특히 이런 짓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약간 못 배우고 비굴한 종자들의 전형적인 자기 불만을 타인한테 전가시키고 이걸 폭력적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짓거리인 거고요. 그렇지. 아 맞아. 그 가정에서도 폭력 행사하는 남편들 보면은 폭력에 희생당하는 나 같은 사람 어떻게 해서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얻어맞는 남편이 나 아유. 같은 네, 사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예. 자,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대요. 보면은 뉴욕 타임스에서 보면은 뉴욕 경찰에 접수된 아시아계 중호 범죄가 2019년에는 3건에 불과했대요. 근데 지난해 2020년에는 28건이고 올해는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넘는 35건이 이미 신고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전체가 28건인데 지금 4월이잖아요. 4월만 35건이에요. 문제는 아시아계 범죄가 뉴욕에서만 늘어나는 만큼 다른 인종들에 대한 범죄가 줄고 있다고 있어요. 이거를 기사로 보편적으로 이걸 또 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 타겟을 아시아계로 해라라고 하는 그렇죠. 일종의 암시를 주는 거고 아시아계는 건드려도 괜찮아라고 하는 반증을 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언론 보도에서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 신고율이 낮은 아시아계를 고려한다면 실제로는 더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그렇죠. 거야라는 그러니까 표현이 얘네들은 있어요. 마저도 신고도 안 해라고 힌트를 주고 있는 거야. 이게 기사가 거꾸로 따져놓고 보면. 그러면 왜 아시아계는 신고율이 낮으냐? 사실 흑인들은 그러니까 걔들은 미국에서 나고 자라서 영어가 다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바로바로 대응을 하고 하는데 아시아계는 이상하게 타겟이 되는 사람들이 영어가 안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워낙 다양한 계층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직 그 영어가 서툰 아시아계가 공격을 받았을 때 제대로 신고를 못 한다라는 거죠. 이건 마동석이 해결해야 됩니다. 이건 진짜예요. 이소룡이 옛날에 그 무술 영화로 갖고 이 일세를 풍미했을 때 또 미국에서 TV 시리즈에 나와가지고 무슨 뭐 검정 가면 쓰고 뭐 이거 갖고 동양인들 무술을 잘한다 이런 거 할 때 맞아요. 또 한국의 태권도가 대외적으로 알려져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태권도가 일단이라 이런데 이런 게 났을 때는 안 건드렸어요. 그래서 맞아요. 외국에 가면 태권도 그 자세만 해도 좀 이렇게 쫀다고 하더라고. 아니면 도복을 이렇게 들고 다닌다거나 들고 다닌다고 하는 가방에 얘기가 메고 있었는데, 다닌다거나. 묶어가지고 다닌다고 하는 얘기가 진짜요. 있었는데 이게 한동안 우리가 너무 잠잠해서 그래. 뭘 안 보여줘서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동석이가 마블 영화 히어로로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태극기맨도 곧 나온다며. 네, 쫄쫄이 태극기맨이요. 쫄쫄이 태극기맨이 나온다며. 이런 애들이 그냥 저 범죄자들 작살내는 거 이런 거 영화에 나오거나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그럼 또 안 건드린다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튜브 이런 거 보면 이제 그 불량배들이 태권도 하는 한국 그 청년을 건드렸다가 한 30초 만에 발차기 한 6번에 다 막 자빠지는 거 막 이런 거 나오거든. 이런 걸 이제 사례를 만들어서 우리도 돌려야 돼, 씨. 자위를 해서 알려야 돼. 한국인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하는 거를 보여줘야 된다니까. 지금 그 뉴욕에서 간호사는 미정 씨는 저는 출퇴근 외출 시에 제 간호사 아이디 달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신분증을 달고 다니신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야지. 왜냐하면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길거리 걷는 것, 산책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도 공포의 대상이 돼서 그렇죠. 외출을 자제할 정도가 된 상황이거든요. 스트레스 받는 네. 거예요. 길에 지나다닐수록. 무서워요. 그리고- 왜냐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60대 여성이 20대 여성의 흉기 공격 받아서 산책 중에 사망했어요. 근데 이러한 어떤 그 대중에 대한 무차별 폭력이나 또 그걸 도와주지 않는 풍토가 이루어진 나라들이 이 후진국이고 쓰레기 같은 국가인데 대표적인 중국하고 미국이란 말이에요. 이런 폭력 사태가 일어나거나 이런 불합리한 폭력을 봤을 때 그걸 뛰어들어서 말려주거나 약자를 보호해주는 이런 나라는 일본도 없고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쉽게 말해서 의인이 없는 나라들이야, 다른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지하철에 떨어진 행인을 뭐 뛰어들어서 구한다든지 뭐 구하기도. 이런 것들 많잖아요. 사실은 보도가 안 돼서 흔하도록 많아.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뭐 진짜 터널 안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바로 시민들 나와가지고 위험해서 아이들 구해내는 영상도 자주 올라오고. 뭐 차 자빠지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바로 우르르 우르르 내려가고 가서 다 이 밀어가지고 밀어줘. 세우고. 그다음에 도로에 물건 우르르 떨어지면 사람들 와서 싹 그렇지. 정리하고. 싹 주워주고 긁어주고. 맞아. 나는 그거 볼 때마다 너무 자랑스러운 사람들. 그게 또 그렇게 해놓고 사람들이 영상을 보잖아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기 차로 돌아가서 또 막 가. 그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그 몇 년 됐는데 갑자기 운전을 하는데 길이 막혀 있었는데 삐요삐요삐요 하니까 사람들이 벌려가지고 그 갈 길을 터주는 거야. 맞아요, 그 맞아요. 집사람이 이런 거는 누가 가르치는 거야? 라고 물어보더라고. 맞아. 근데 그런 그 집단적인 어떤 시민의식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사실은 그 선진국이고 제대로 된 어떤 국민들인데 다른 놈들은 다 지 목숨 지키기에 바쁘고 그렇죠. 딴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경우는 나만 아니면 괜찮아 이 심리를 갖고 산다고. 근데 그 나가 너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김영님이 차 막혀서 그래요. 빨리 치워야 가지. 이분 냉소적인데? 네. 빨리 사고 처리하라고 보내줬다는 거 아니야? 그건 맞긴 한데.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부산에서 주차장 이제 뭐 이렇게 이 차는 지금 주차 못 들어옵니다라고 막았대요. 그랬더니 왜 못 들어가 이씨 나 그러면 안 움직일 거야 이러고는 막았대요. 그랬더니 뒤에 이제 주차하러 들어온 차들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뭐야 뭐 왜 막 이러니까 그 주차요원이 이 차가 안 된다 해도 이렇게 딱 서가지고 딱 고집을 피우네요. 딱 그러면은 바로 아저씨 다 내려와. 혼자 사는 세상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거야? 빨리 차 안 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정리해 주신다는. 그게 대한민국이다.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안 하는 나라들은 뭐냐면 시스템이 없고 그런 데 대한 그 생각 자체를 본 적도 있고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민족들이라는 거지 이것들이. 서로 신뢰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 맞아요. 신뢰가 우리나라는 없는. 약간 기본적인 신뢰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그 기본으로 돌아가 보면은 되게 신기한 게 뭐냐? 우리가 당군 이념을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단어가 있어요. 지금 댓글에도 나왔는데 홍익인간.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보세요. 나라를 건국하면서 홍익인간이라는 건국 이념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이게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왜?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사회 계약설이 나오거든요. 만인의 투쟁 대 투쟁. 그거를 계약. 정리하기 위해서 국가가 만들어졌어. 라는 식의 이론이 나오는데 우리는 국가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라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은 우리보다 문명이 3천만 년 정도 앞선 마젤란 성원에서 온 그 외계인들이 이 중앙아시아 파미르 고원에 내려가지고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네. 이러한 정치 제도와 어떤 민족의 근간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기존의 미개한 당시에 지구상에 있는 다른 종족들하고는 이 사상과 유전자가 다른 게 아닌가. 왜 제가 이렇게 나름 조금 학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이걸 그렇게 쏙
빼가지고 음모론으로 가지고 가실까요? 아니 근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사람들한테 이해를 위해서는 음모론이 훨씬 더 잘 맥힙니다. 네. 단군 시인에 나오잖아. 하늘에서 풍신수신 지신을 모시고 질문 있어요. 구름을 타고 내려왔대잖아. 그때 본 사람들이. 이걸 들으신 분들이 밖에 나가서 내가 송작가 TV에서 들었는데 우리가 당군이 외계인이래, 외계인 마델렌 성운에서 온 외계인이래, 이렇게 하길 원하세요? 아니면 자, 외국에서는 사회계약서리라고 그 합치면 나왔어. 안 될까? 근데 외계인이 우리는- 사회계약서를 우리한테 우리는 전수해줬다고? 홍익 인간이지만 외국은 계약서. 계약서, 사회계약서리야.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네. 있어 보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가자면 네. 자, 이 문제가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화제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슈가 되나 봐요. 아시아인들이 계속 이렇게 다치고 이런 사건이 생기니까. 근데 이제 과거와 다른 거는 지금 아시아계가 뭐 뭉치고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는 차별에 반대하는 시위도 벌어지고, 그다음에 의회에서는 한국 등 아시아계 의원을 중심으로 대책을 뭐 요구하고 있다. 이런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한번 보시죠. 다들 외계인을 선택하시네요, 여러분. 흠칫뿡이야. 네. 그렇군요. 증오 범죄가 6%를 각성시켰다. 뉴욕타임스, 아시아계 정치 세력 부상. 뉴욕타임스는 아시아계 미국인은 그간 미국 내에서 가장 투표율이 낮은 집단으로 공동체나 옹호단체의 참여도 조조했지만 최근 달라지고 있다며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유권자 그룹으로 정치 세력의 형체를 갖춰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금 미국 내에서 아시아계 전체 인구는 대략 6%라고 합니다. 약 2,200만 명인데 백인은 60%, 흑인은 13%. 하면 뭐 우리 뭐 아시아계 6%라면 되게 작잖아요. 근데 뭐 원래 아시아계 자체가 뭐 정치적 목소리를 그렇게 잘 내는 그런 집단도 아니고 사람도 좀 적어서 정치력이 낮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순종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용하고, 사회에 예. 빨리 적응해서 이게 아시아계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약간 특징 미국 같은 사회 게 내에서 있어. 네. 빨리 수능적으로 이렇게 체제의 수능에서 순종적으로 들어간 다음에 상당히 상위 클래스로 올라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이게 교육 굉장히 수준도 독특해요. 굉장히 높고, 맞아요. 교육 수준 높고 소득도 가장 높거든요. 왜냐면 미국에서 보면 우리 이민자들의 수준이 높아요. 음. 그러니까 어떤 그 몸빵 하려고 간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에서 대학 다니다가 거기 가서 창문 닦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애초 목표가 창문 닦으러 간 게 아니야. 여기서 약대 나오고 공대 나와가지고 닭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끝내려고 간 게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민자들하고는 일단 그 습득 능력부터 시작해가지고 목표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 적응 능력이 달라요, 한국계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그 주류 사회에 잘 적응을 하는 거고, 아까 이제 이건 정치 세력 문제로 확실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외국계 이민자들은 모여 살기는 해도 이게 세력화가 안 돼요. 왜냐면 지들끼리 경쟁이거든. 물론 한국도 한국끼리 경쟁이기는 하지만 일종의 룰은 지켜요. 예를 들어 내가 여기다 편의점을 내면 옆에다 세탁소를 낼 망정 똑같은 사업으로는 승부를 안 보는 거야. 같은 한국인끼리는 같으면 죽는 거 아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서로가 도와가면서 조금씩 장시간에서 넓혀 나가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 이제 우리 권리나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정치적인 세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갖고 모집 집단을 만들고 그 안에서 정치 세력을 키워가고 꼭 지역 의원이나 구의원이나 카운티 의원이나 나중에는 도지원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요. 이게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이 가능한 거거든. 그 안에서 끊임없이 리더를 새롭게 뽑아가면서 맞아. 이러한 체계들을 만든단 말이야. 그게 우리 민족의 특징이에요. 맞아요. 다 끌어모아가지고 서로 어떻게든 이렇게 연결돼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이 좁다면 좀 크다면 큰데, 아니 이 안에 모여 있으면서 이 팔도 사람들이 서로 다른 동네 가고 향후회하면서
서로 뭉치는 거는 이거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야. 우리 엄마 고양이라고 아빠. 막 200km, 400km밖에 안 떨어졌거든 아무리 멀어도. 맞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 떠난 사람끼리 모여갖고 항의를 하면서 또 그렇게 또 철저하게 뭉쳐갖고 자기 이득들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요. 네. 부산에서 저희 엄마 아빠 그렇게 전남 고흥 향후회를 수십 년 동안 아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냥 고흥이라는 것만 같은데 뭐 그렇게 애정이 생기냐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향후에 있는 날은 아예 달력에 표시를 해놓고 어릴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엄마 아빠가 요 날은 가야 되는 날인 거예요. 부부 동반으로. 왜 그러는 거예요, 송 작가님? 이 결합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거의 모든 소비, 생산, 비즈니스, 그 다음에 인적 관계, 다 해결돼. 청탁 다 돼. 다 돼. 다 돼. 네. 맞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부산에 있는 향후의 임원이 대구에다 뭘 부탁하잖아? 그럼 이게 해결이 돼 또.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또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아 진짜. 신기하다. 하여튼 진짜 신기해요. 이런 한국인들의 나쁘게 뭐라고요? 말하면 편가르기. 마젤란 전통 풍습이라고요? 마젤란 우주 전통 풍습 맞습니다. 네, 시리우스계는 좀 가까운데요. 마젤란은 좀 먼 데고요. 네. 시리우스계는 키가 작고 긴 편이고 마젤란은 하얗고 등치가 큰 편입니다. 네. 어쨌든 별 얘기를 다 해주네. 뭐 이런 얘기를. 근데 아무튼 이러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같은 아시아계 안에서 일본계도 의원이 있어요. 네, 있어요. 중국계도 있긴 있습니다만 한국계 의원들의 국회 진출, 하원 진출이 눈에 띄게 지금 늘고 있고요. 그렇죠. 인구 비중에 비하면 더욱 놀라운 건 지역 카운티에 가면 그 지역 동네에 가면 지역 의원들 이런 것들은 한인타운은 거의 한국 사람들이 꽉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그 코리안타운에 대한 어떤 뭐 권리 내지는 이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원래 평균 교육 수준도 그다음에 소득도 아시아계들이 가장 높거든요. 근데 맞아요. 투표율은 백인이나 흑인보다 10% 이상 낮았대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뭐 인종적 다양성을 강조한 바이든 정부에서도 아시아계 장관은 한 번도 또 없습니다. 그냥 카멜라 해리스가 부통령으로 있는 것뿐인데 뭐 그래서 이 이민의 또 아시아계가 역사가 또 상대적으로 짧았고 사실은 그렇게 치면은 미국인도 다 이민 온 사람들 아닙니까? 다 이민자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민자가 저는 이제 이번에 백신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졌었던 유미킴 호건 주지사의 호건 주지사의 부인. 호건 주지사가 이제 차기 공화당에 있어서 뭐 대통령까지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들이 이제 커져가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이제 유미 호건 여사께서 앞으로 아시아계 정치인으로서 뭔가를 좀 보여주시는 그런 게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그래서 이 기사에 보면은 최근 몇 년 새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데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연방의회 선거에 출마한 아시아계 미국인은 최소 158명, 그 다음에 2018년 선거 당시보다 15%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 유권자 정보 분석 업체 캐털리스트에 따르면은 지난해 선거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의 투표율도 역대 최고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인구 비중도 커지고 하면서 정치적 영향을 이제 무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 어디죠? 조지아주 그 바이든하고 트럼프 대통령 이거 0.2% 해가지고 이 바이든이 이기는데 아시아계의 힘이 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영한네이처 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산삼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33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술이 안 취한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영한 네이처를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랑 연결되고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견디셔, 야망 808 요런 것들은 가격 세요.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사와요. 편의점에 가서. 그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 사면은 결국은 몇만 원 나가. 그렇지. 거기 역시 송작가 TV의 광고하니까 광고 효과 짱이더라 라고 주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송작가 TV 만들어 주세요. 누가? 여러분이요. 안타까운 게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똑똑하긴 한데 사실 이제 우리 이민 사회 그 한인회를 가보면 이 굉장히 좀 보수 숙골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많죠. 많아요. 우리 쪽에서 보면 많아요. 국민의힘 편이야. 그래서 박근혜가 뭐 환영을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별로 환영을 안 하는 이런 거기가 좀 있긴 있거든. 있긴 이게 이제 있었어요. 네. 뭐 박정희 때부터 이루어진 일종의 그 당시에 이민을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약간 선민이었거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초기 한인 사회 구성이 약간 그쪽으로 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1세대 때 얘기고 2세대, 3세대 때면 이익을 위해서 뭔가 이제 새로운 노선을 바꿔 탈 수 있는 나름대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모든 생각을 해봐요. 주지사 선거라든지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가 이기면 이제 오로와 나싱인데 그 안에서 기본적으로 51대 49 상황이야. 네. 근데 그 안에서 한인들 세력이 3% 뭐 4% 이상의 어떤 투표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숫자가 된다고 치면 그러니까 조지아 이걸 활용해야지. 아시아계 유권자 비율이 4년 전 1.6%에서 올해 2.5%로 늘었다. 그러니까 0.9% 늘어서 2.5%를 아시아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1% 차이 선거면 이거는 공략해야 되는. 이건 쪽이죠. 4%까지 뒤집을 수 있어. 저쪽 하다가 이쪽으로 하면 배로 가잖아. 그렇군요. 아무튼 이 추세로 가면 2050년에는 미국 인구의 9%가 아시아계가 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시아계가 잘 합쳐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죠. 특히 이제 중국계하고 베트남계는 완전히 원수 사이고, 대만계도 있죠. 한국계하고 일본계도 거의 원수 사이고, 뭐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같이 아시아계를 묶이는 것도 싫을걸? 서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스스로 작용하는 수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한국만. 한국인들은 또 한국인들끼리만. 그런 부분이 탁월하잖아요. 자, 이제 앞으로 삼성, 현대, LG가 전부 다 SK까지 미국에 들어가서 핵심적인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현지에서 미국 경제를 끌어올리는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위상 더욱 커질 거고요. 한국인들의 미국 진출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어떤 차별이라든지 아시아계에 대한 일종의 핍박 더 세질 수도 있고 더 약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더 잘 살게 되면 될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압박을 오겠지만 정치적으로나 대외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더 인정을 아시아계 중에서도 한국계가 더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기에 대한 모든 좌우점은 그 사람들이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이 본토인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예. 진짜 이명박근혜 시절에 밖에 나가 계신 우리 교포분들은 진짜 창피했을 겁니다. 예. 네, 어쨌든 이 애틀랜타 총격 사건, 그러니까 각종 아시아인 증오범죄가 이 아시아계의 목소리를 결집하는, 그러니까 정치적 세력으로 결집을 시키는 이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